안녕하세요. 김사면 변호사입니다. 함께 배우는 법, 함께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하시죠.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와서 언제 출석을 하셔서 좀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소환 통지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지 당황을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일생에 거쳐서 법이라는 것은 모르고 살았다, 경찰서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대부분일 텐데, 이렇게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제출이 되었으니 출석해달라 라고 하면 당황하시는 것이 당연한데, 경찰 조사에 임했을 때 5가지 정도의 준비를 하고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오늘 강의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수사에는 강제 수사와 임의 수사로 나눠지죠. 강제 수사라는 것은 체포나 구속처럼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말 그대로 강제로 수사를 위해서 당사자의 신변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말하죠. 그에 반해서 임의 수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경찰서에서 전화를 해서 언제 이렇게 나와주세요, 그래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전화를 받는 것은 임의 수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 수사에 임할 필요는 없고, 물론 그 조사를 계속해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미루게 되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미뤄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급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 조사에 임할 필요는 없이 자신의 어떤 일정도 정확하게 체크를 해본 뒤에,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그 수사관과 시간을 잘 맞추어서 조사 날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관계를 숨기고 속이려는 욕심을 버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예전에 했던 사건에서도 증거가 어떤 것이 나와 있는지가 확인이 안 됐다라는 이유로 어떤 사실관계를 숨기고 속이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상당히 좋지 않은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결국 구속영장까지 이제 발부가 돼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까지 이제 초래가 됐는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더라도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무조건 부인을 하죠. 그런 사실 없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이 밝혀지고 결국 시인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가끔가다 들긴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이 단순히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조사를 요청하지는 않고요. 초기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범죄 혐의가 특정이 되었을 때 이제 당사자를 불러서 그 사실관계를 이제 더 밝혀가는 조사를 해 나갔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런 것은 알지 못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사실관계를 숨기고 속이려는 이런 태도를 취하다 보면 나중에 양형에서도 굉장히 불리할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도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만큼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면서 솔직히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수사를 진행해 나가는 것과 숨기고 속이고 이런 모습들이 수사관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속이는 태도를 봤을 때 조사에 있어서도 그 방향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경찰 수사에 임할 때 사실관계를 속이고 숨기겠다, 이런 생각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사 방향을 정확히 정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수사 방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어떤 고소장이 제출됐다라는 것은 피해자가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뭐 실질적인 피해자인지 여부는 조사를 통해서 밝혀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손해를 봤다는, 피해를 봤다라는 피해자의 어떤 호소가 있으니까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소 내용과 관련해서 나는 무죄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당연히 수사에서도 무죄를 주장을 해야 되겠고, 기소가 돼서 재판에 가게 되더라도 무죄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 그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무조건 부인하고 이렇게 속이는 것보다는 그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면서 양형에 있어서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으로부터 이제 소환 통지가 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어떤 고소 내용일까를 좀 추측을 해보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정보를 얻으신 뒤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그 수사에 어떻게 임하실지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과연 죄가 없다라는 방향으로 계속 재판 때까지 임할 것인지, 아니면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양형에 있어서 고려받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정할 것인지는 미리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결정을 하고 임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번째는 최대한 편안하게 수사를 받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과거에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1987이라는 영화에서 우리 현대사의 아픈 부분을 잘 그린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우리 젊은이가 수사 과정에서 고문으로 인해 사망을 하는 그런 정말 끔찍한 일도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 아픈 역사이기도 하고, 어쨌든 과거에는 이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수사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요즘 수사에서는 수사관들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제한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수사를 진행할 수 없고요. 뭐 비디오 촬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서를 남겨서 수사가 정말 본인의 의사대로 잘 진행됐는지를 제한하고 감시하는 그런 조치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수사를 받으시면 되고요. 제가 예전에 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더라고요.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관이 계속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이야기하라라는 식으로 강요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전화를 이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수사관한테 그런 내용들,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들도 다 그 조서에 남겨달라라고 부탁을 하라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좀 조치들을 이야기해서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태도가 좀 바뀌어서 정말 좋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수사를 받고 나왔다라고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물론 수사관에 따라서 그 수사 진행 과정이 다소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사는 임의 수사이기도 하고, 수사를 받고 법원에 의해서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죄가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수사를 받는 것이니까 죄인처럼 너무나 억눌려서 수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고, 너무 힘들면 휴식을 취하셔도 되고, 물을 마시거나 뭐 차를 한 잔 마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수사관들이 다 들어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편안하게 수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지장을 찍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조사가 다 끝나면 수사관이 이제 그 조사 내용을 출력을 해서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그 피의자 신문조서는 앞으로 만약 기소가 된다면 법원에 제출이 돼서 증거로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이니까 그 조서에 자신이 이야기한 그대로 진술이 되어 있는지, 자신이 말한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도록 어떻게 그 문서가 작성이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이제 나중에 지장을 찍어서 그 문서가 자신의 의사대로 진술된 것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받게 되는데, 그 지장을 찍기 전에 그 내용들을 충실하게 꼼꼼하게 살펴보는 과정을 거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인이 많이 참석을 하는데, 변호인이 주로 그 피의자 신문조서를 다 읽어보고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지, 나중에 법원에 제출됐을 때 증거 능력과 관련돼서,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증거로 사용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를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되는데, 만약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았을 때는 본인들이 자신의 진술이 잘 기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